번째 댓글은 이동현님께서 동양고속 22,810원에 10%.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세인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최근엔 좀 올라와 주고 있긴 하네요. 오늘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동양고속을 사신 분은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네.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능하시면 오늘 손절하시고, 주식 계좌에 돈을 당장 빼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식 안 해야 되는 분들 많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하면 전부 다 부경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돈 벌고 싶어서 하는데 그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시장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이 있으실 거고 저도 이게 뭐 직장인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직장을 다녀봤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뭐 집단으로 뭔가 뭐 범죄 저지르고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은행을 막 정말 강도짓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욕심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식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감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해라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싶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동양고속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품절주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품절주라고 하는 종목을 수익을 내려면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놓고 없다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긁지 않은 벚꽃처럼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갔을 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수익을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건데 이건 반대로 갔죠. 위쪽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요 고가에 사셔가지고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요 1억 5천밖에 안 되는 정말 주식수도 별로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아주 아무것도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속이니까 뭐 샀겠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조금만 살펴봤으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요 저는 오늘 당장 손절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까지 나갈 수 있으나 좀 더 급한 것은 지금 손절이 낫지 않나 그리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민들레님께서 대성파인텍 2,822원에 40% 손실을 보고 빼야 할지 상담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꾼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파동, 위쪽에서 나오는 이런 약간 횡보하면서 나오는 파동이 있어요. 요런 파동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꾼이어야 돼요. 근데 꾼인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종목을 사시면 상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손절 라인 정하거든요. 어디 빠지면 손절하세요. 만약에 이게 지난주에 전화가 들어왔다면 저는 2,700원 손절하라 했을 겁니다. 금요일 손절했겠죠. 그게 밀렸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2,400원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요 시간을 좀 많이 뺏겨야만 합니다.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손절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뺏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2,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고 안 되면 1,200원까지 밀리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뺏겨야 된다는 거죠. 왜? 꾼의 자리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에 들어가서 물리면 답도 없어요. 시간만 정말 많이 축내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2,4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전략을 드립니다. 이건 왜 이렇게 드렸나? 진작 전화 왔으면 2,700원이었는데 늦었기 때문에 타이밍도 다 놓쳤기 때문에 또 2,400원이 되는 거고 이것마저 놓치면 2,000원이 되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조막손님께서 GS 리테일 31,550원에 20%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급락, 사업 다각화 시너지를 믿고 홀딩해도 될까요? 목표가 4만 원 보고 홀딩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GS 리테일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GS 리테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욕먹은 종목 중에 하나가 썬데이토즈 그리고 뭐 대상,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눈앞의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단타하세요, 단타. 그냥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 내고 싶다가 흥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이런 거 제일 핫하고 제일 그냥 막 빠릿빠릿하고 제일 급등락하고 막 그런 거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단타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난다, 빨리 수익 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도 그만큼 빨리 나요. 방금 봤던 대성 파인텍도 마찬가지거든요. 꾼의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도 금방이지만 손실 나는 것도 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영역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나는 이제 돈을 불리고 싶고 자산을 불리고 싶어. 그리고 문현진이 말했던 종목은 나중에 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관점을 가진다면은 이거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서 모아가면 되는 종목인데 내가 산 가격이 3만 원대라고 해서 지금 요거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추가 매수해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6,000원짜리가 전저점이긴 한데 지수가 안 좋을 땐 지수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2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00원 GS 리테일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업이 왜 망합니까?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고 주가만 떨어진 거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건데 저는 왜 도대체 이게 무서워야 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무섭다 하신다면요.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매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양봉 매매가 있는 거고 음봉 매매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매매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왜 무서운지 전혀 공감을 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하든 괴롭다고 하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000원까지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100%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인생을 걸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LG 84,00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LG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주사격이 된 회사는 제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기업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영업이 분배 방식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가 되면 지주사가 놀아요. 네. 그러니까 노는 기업에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지주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조언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사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뭔가 주가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냥 하염없이 계속 반대 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우하향이 무서운 게 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뭔가 급등이 나온다든지 팔 수 있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정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밀리거나 여기까지 올라오면 나는 무조건 판다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걸 정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저는 77,000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시에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 전저점인 72,000원이 무너질 때가 역시나 또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드는 전략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시청자님만의 어떤 손절 라인 그리고 또는 익절 라인들 그런 거 정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셔라. 근데 저는 72,000원 이하로는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